5월인데 벌써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랐는데요.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음료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회용 컵 사용인데요. 여름철만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면 거리에 현지호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곡선으로 이뤄진 외형에 검은색으로 뒤덮인 쓰레기통. 곧 서면 일대에 설치될 신형 잿더리입니다. 직육면으로 된 기존 잿더리에 일회용 컵을 올려두는 경우가 계속되자 꽁초만 버릴 수 있도록 모양을 바꾼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이 너무 많이 이제 투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로지 담배 꽁초만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갖다 설치하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름철이면 서면 일대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찬 음료를 마신 뒤 마땅히 버릴 곳을 찾지 못해 길가에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보면 좀 냄새도 나기도 하고 더러워 보이죠, 아무래도. 더운 날이면 이렇게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인근 선별장으로 들어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하루 평균 12톤이 넘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양은 계절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름철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부산 진구에서만 겨울철보다 1에서 200톤가량 많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지만 소규모 매장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5만 원에 불과해 배출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일회용 컵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서면 플라스틱 전쟁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부산은 항만도시로 각인돼 있지만 사실 부산항의 운영권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놓을 수 없다는 정부, 해양자치권은 가져와야겠다는 부산시. 정권이 바뀌어도 이 해묵은 논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중앙관할 지방이양 현장 간담회. 부산시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가 징수 권한 이양을 요청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해양자치권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해수부 장관이 어떤 국가 전체의 행정의 효율성, 국익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하고. 말이나 항만 개발과 공유수면 매립 등 다른 해양 자치권을 두고도 부산시와 해수부의 이견이 계속되자 자치분권위원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규제권을 갖고 와야지 여기서 그 규제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싱가포르 같이 아까 말씀하신 규제 프리 존을 만들든지 뭘 할까는 거죠. 해양 자치권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기득권 고수 논리에 가로막혀 부산의 경쟁력을 제때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엔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 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성혁 장관부터 따로 법 제정을 할 필요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우월적인 입장이라는 전향적인 인식 변화가 없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권한 이양은 그저 말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첫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 머릿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의 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부산에선 부산 진구와 북구가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공적 시설을 이 커뮤니티 케어 거점으로 활용해 돌봄 서비스가 스스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육면의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백스코 멀티비전이 노후화돼 국제 행사 준비에 망신을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백스코의 전광판 멀티비전이 낡아서 당장 개막을 앞둔 아트부산 2019가 해외 작가의 작품 상영 계획 일부를 수정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멀티비전은 10년 이상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지난해엔 프로그램이 전송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제 행사를 유치해 도시의 위상을 높이려는 부산시가 관련 시설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에 부울경 주민 80%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제목 실었습니다. 부산일보가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에 대한 문항에 42.2%가 매우 필요하다, 37.4%가 다소 필요하다고 답해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79.6%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선 응답자의 60.9%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는 게 맞다고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11면엔 지자체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부산진구와 연제구, 북구, 남구 4곳이 오는 7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진구는 10리터 봉투만 130원 인하하고 연제구와 북구, 남구는 모든 봉투를 인하하는 등 방식과 폭은 제각각인데요. 하지만 가격이 싼 지역에서 봉투를 사재기 하는 등 문제도 예상돼 혼선만 주게 될 거란 지적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강한 비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는 양이 꽤 많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30에서 80mm 정도가 오겠고요. 부산과 경남 곳곳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는 때이른 더위의 기세를 꺾어주겠습니다. 마치 한여름 같았던 지난 주말과 달리 오늘은 서늘한 기온마저 감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지난주 토요일에 비해 무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20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매우 큰 만큼 나오실 때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를 포함한 경남 서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지리산 부근과 경남 남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과 울산이 22도, 거제는 2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도 점차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지난주보다는 덥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불이 나면 어디든 달려가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바로 의용소방대원들이죠. 얼마 전 금정소방서 의용소방대장에 전국 최초로 화상 전문의가 임명됐다고 합니다. 오늘 생생인터뷰 외과의사 최동희 대장을 김윤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상치료 전문 외과의사 최동희 씨를 일평생 수식한 말입니다. 지난 14일 그에게 또 다른 직함이 생겼습니다. 금정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이제 불이 나면 최 씨는 320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이끌고 곧장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15년간 외과 병동만 지키던 그를 현장으로 이끈 건 무엇일까? 진료를 하다 보니 늘 119 구급대원들이 그런 재난 상황에서 환자분들을 모셔올 때 119 대원들의 노고를 늘 보고 저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어떤 사회적으로 봉사를 할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화상 환자. 신속한 처방과 현장 처치가 중요한 만큼 전문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가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라든지 제가 여지껏 봐왔던 환자들의 어떤 경과를 볼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환자들 구조하고 후송하고. 최 대장에게 있어서 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재난 말고도 불우이웃을 도와주면서 이 사회적으로 어떤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의용소방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겐 투철한 철학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최우선은 안전이라는 것.
구조를 하시는 119 대원들의 안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구조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서로 미리 준비를 해서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준비되어 상태에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로서 최 대장의 안전 철학에는 또 다른 가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소방구호가 안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안전을 더 봉사의 의미를 더 보태어서 안전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의 힘든 부분들을 어루만질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최 대장의 각오는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는 것을 전 시민들한테 좀 더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무엇인 것도 확립을 하고 시민들의 어떤 복지에 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5톤짜리 폐기물 수거 트럭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부산 진구의 한 백화점 지하 5층 주차장에선 승용차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오늘 새벽 4시쯤 영도구 대평동의 한 선박수리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공장 6개 동을 태우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부산 진구 범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전봇대에서 폭발이 발생해 인근 주택가 450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한전은 파손된 전봇대 부속물을 교체하고 일부 전력 공급을 재개했지만 100가구가량엔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경찰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로 조합장 50살 A씨와 60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초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 32명에게 2천여만 원을 살포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친구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1대 2로 졌습니다. 롯데는 0대 0으로 맞선 4회 LG에 연속 5안타를 내주며 넉 점을 잃은 뒤 6회 넉 점, 8회 석점을 추가로 내주면서 0대 11로 크게 뒤졌고 8회 말 문규현의 2루타, 아수아해의 3루타 등으로 2점을 얻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2연패에 빠진 최하위 롯데는 18승 35패를 기록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김해 신공항 건설안의 불가 방침을 설명하고 여당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 김영춘, 최인호 의원 등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6개월간 관련 분야 전문가 29명이 참여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지금의 김해 신공항 건설안이 항공안전과 소음, 항공 수요 등의 기준에서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다음 달 1일 부산신항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와 운송료 인상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이번 집회에 전국 조합원 3,000명가량이 참가할 예정이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의 대규모 집회가 현실화될 경우 부산신항의 수출입 화물 수송이 지연되는 등 물류 차질이 예상됩니다.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어제 저녁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와 국제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HSBC그룹 데이비드 랴오 사장이 국제금융의 구조 변화와 핀테크의 진화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서고 비백 파탁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 동아시아 태평양 대표가 아시아 핀테크 신생기업 리더들과 특별 간담회를 갖습니다. 부산 문화방송 창사 60주년을 기념하는 2019 부산 사랑음악회가 어제 저녁 부산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부산문화방송과 유라시아 오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추진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어제 음악회에서는 부산이 배출한 마에스트로 오충근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연주됐습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부산 출신 최정상 연주자들로 구성된 유라시아 오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슬라브 행진곡과 교향곡 5번 등을 연주하며 청중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부산대 외벽 붕괴 사고 이후 부산시가 낡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안전 CD 등급으로 분류된 시내 548개 건물로 누수와 균열, 외벽 손상 상태 등을 주로 검사합니다. 부산교육청도 다음 달 10일까지 건물을 벽돌로 마감한 학교 35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강한 비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는 양이 꽤 많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30에서 80mm 정도가 오겠고요. 부산과 경남 곳곳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는 때이른 더위의 기세를 꺾어주겠습니다. 마치 한여름 같았던 지난 주말과 달리 오늘은 서늘한 기운마저 감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지난주 토요일에 비해 무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20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매우 큰 만큼 나오실 때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를 포함한 경남 서부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지리산 부근과 경남 남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과 울산이 22도, 거제는 21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도 점차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지난주보다는 덥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